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발언이 와전됐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그렇지 않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마당에 석연치 않은 기분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돌이켜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전라북도의 현안과 해법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 김민아 생명평화 마중물 사무국장 그리고 신명교 노무사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 지사, 전주 MBC 강동엽 취재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대했던 도민들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예산 삭감을 예상하셨나요? 먼저 기본계획 수립비가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건 이번 정부 예산의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은 좀 이게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확정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그때 이제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는 게 이제 그 정부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잼버리 등 우리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된다는 강력한 저희 도민의 열망을 전달했고, 그래서 정부의 그런 예산 편성의 원칙상 반영은 안 됐지만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이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국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을 의논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삭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다는 취지로 들리네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예타 조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행정이 숙지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이건 지역 균형 발전,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제 국가재정법에 그런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2008년도에 30대 선도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에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이 이미 돼 있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타를 면제를 받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 없다.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강력하게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 저희 주장을 수용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그 논리를 옛날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타 면제의 논리를 그런데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 방금 부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한 번쯤은 그 논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만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뚜렷한 반박 논리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재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그건 오래전의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봐야 된다. 그동안의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새만금이라는 그 대규모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이왕에 필요하다면 잼버리가 2023년 8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해서 하면 그때도 쓰고 앞으로도 계속 쓰니까 오히려 공항의 효용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오히려 국가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잼버리 대회에 맞춰서 23년까지 완공해달라는 건 저희가 봐도 너무 무리다. 국책 사업에는 이 단계가 있고 소요되는 시간, 법적으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보통 최소한 8년에서 10년 걸리는 공항 건설 사업을 5년 안에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시는 이런 모습이 국가가 정해놓은 그 법률 체계를 다 무시하는 건가? 그리고 과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것을 자꾸 도민들한테 강조하면서 빠르게 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오히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뭔가 이런 어떤 그 행세식 그런 행정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통상적으로 공항 건설에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 10년 내외가 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네. 또 보상에 그 공항을 지을 땅을 이제 수용하고 확보하는데 그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10년짜리를 5년짜리로 그렇습니다. 하자는 것은 이게 너무 무리 무리인데 아닌가요? 이제 저희가 2023년에 정말 모든 게 완비된 공항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초기에 많이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간을 저희 1, 2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잼버리 때 되려면 공항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는 건 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다만 잼버리 때 특별기가 전세기가 잼버리에 5만 명이 지금 참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 전세기나 국제선을 통해서 띄울 수 있으려면 이제 활주로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 잼버리라는 큰 국가 국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인 또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이 국제공항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셔야지 도민을 이렇게 잘못 이해시키거나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기자님 아까 드립니다. 말씀하시다가 끊겼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말이 다르다는 거죠. 정부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전라북도의 공항에 대해서 신속한 추진을 여러 차례 당부를 했거든요.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여기서 이렇게 교통으로 해가지고 데려올 수 없는 이런 구조가 2023년에도 만약에 된다면은 그동안 있던 정부의 이런 발언들이 진정성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좀 더 강하게 좀 주장을 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이걸 좀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정치권에서의 노력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다른 시도, 다른 타 지역 정치권에서 공격을 해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보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좀 노력을 하셨지만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저희가 더 분발하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민들이 조금 우려하는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께서 새만금 공항 관련해서 약간 반대하는 듯한 무안공항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일부 야당들은 뭐 망언이라고까지 규탄을 하고 나섰던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새만금 신공항 반대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도내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해찬 대표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산 확보로 화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호영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이 대표를 면담한 결과 공항 반대는 사실이 아니고 새만금 개발 뒷받침 약속까지 받았다며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새만국제공항은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새만금 국제공항을 빨리 만들고 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슈가 되고 그래서 이 차제에 정치권에서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비 25억 원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그렇게 이런 활용하도록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내용 중에 이제 새만금 잼버리 문제가 나왔거든요. 저도 잼버리 유치 홍보 영상 보니까 2023년 전까지 당연히 새만금 공항이 개항되는 것을 전제로 영상도 만들어져 있던데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잼버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열흘간 야영하는 행사던데 1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예상된다고 하고 하는데 이 야영지, 관광 레저지구가 현재 뭐 매립이 얼마나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은 얼마나 조성이 돼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2023년 이제 8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이면 이제 미리 해보는 이제 프레 잼버리가 이제 개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레 잼버리에는 이제 일정 소규모의 그런 규모로 이제 미리 한번 해보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 좋은 그런 기회를 가질 텐데요. 지금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설을 배치할 건지, 그다음에 행사 내용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이제 매립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상하수도 정비하고 있고 전력도 공급하는 것도 하고 있고 협의체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세계잼버리 2023년 유치 효과와 추진 방향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국 잼버리는 2020년 15회 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역시 2022년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새만금에서 유치해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잼버리 같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대회 전반도 준비할 수 있고 정확히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어서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지 매립 관련된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회 부지가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1지구 안에 2,322만 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런데 세부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가 올해 2019년도 10월까지 이루어지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서 발주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실제 착공 예상되는 시점이 2020년 5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0년 한국 대회는 물 건너갔고 지금 2021년 8월 프리 대회가 착공이 2020년 5월인데 이게 전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이제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단축하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그 기간 내에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잼버리 대회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행사예요. 그 자체로만 보면은요. 2024년 세계 잼버리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 최종 보고서를 이제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2015년도에 일본의 가마구치 현에서도 잼버리 대회가 열렸었죠. 34,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제성은 아주 낮은 걸로 평가가 됐어요. 원래 잼버리라고 하는 것은 개척정신 모험정신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국제교류를 하는 거지 이걸로 무슨 가치를 창출해서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이러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저는 전라북도에서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5만 명 말씀하셨어도 세계 잼버리 대회에 최다 참여 인원이 4만 명입니다. 스웨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열릴 예정인데 미국도 4만을 잡았어요. 근데 두 나라는 대륙이에요. 일본과 저희는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대가 4만이었고 대륙에서 했을 때 그 정도인데 과연 우리나라에 일본도 3만 4천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5만 명이 온다는 그 수치는 무엇이며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잼버리 대회 유치가 마치 엄청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는 좀 의아하다. 물론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서 국가에서 공항을 만들어주고 시설을 만들어주고 철도를 뭐 해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오히려 방점을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 지금은 초등학생이겠네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국제세대의 글로벌한 리더로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책임져갈 그런 어떤 개척적인 모험 정신을 취득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오히려 도민들의 엄마, 아빠 이런 전국에 있는 가족들이 호응도가 더 높았을 텐데
처음 방식을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공항을 5년 앞당기겠다, 기반 시설을 막 빨리 앞당기겠다, 자꾸 이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와이와 함께하는 축제다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도정에서 진행하는 무슨 국책 사업 같은 느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전라북도가 목적하는 바가 잼버리 대회 유치를 통해서 뭐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방향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라북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죠. 하나라고 딱 답이 없죠. 막 말씀하신 대로 그 잼버리의 그 구호가 드로우 유어 드림입니다. 청소년한테. 우리 청소년의 꿈을 직접 그려보자.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미래도 그려보자. 전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참여해서 이걸 나누고 또 행사를 같이 개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어떤 큰 모멘텀이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일부 무트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일부는 이제 물에 좀 잠겨 있고 한데 지금 그걸 2.5m를 성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새만금 구역 내에서 가장 먼저 매립 사업을 시작하는 데가 잼버리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5m가 되고 잼버리가 2023년 8월에 끝나면 이걸 일회성 잼버리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로우 유어 드림이라는 청소년의 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청소년 스카우트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이제 요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존치해서 그런 장소를 제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잼버리 대회 뭐 1년 유치한 지 1년 돼가지고 뭐 행사도 하고 기반 조성이나 이런 거는 하나씩 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리고 보면 평창이라든지 세계적인 대회들 같은 경우에서는 범정부 조직이 갖춰져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세계가 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국제대회를 한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유치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 정도면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게 국회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빨리 하실 계획인지 좀 한번. 특별법 문제요. 제가 뭐 결론적으로 잼버리 지원 특별법은 금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그 법안은 이제 발의가 돼 있고 이제 각 그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의견도 이제 법안에 대한 의견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여가위에서 지금 여가위 전문위원께서 법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이든 10월이든 여가위가 열리면 상정이 돼서 여가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 법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500억이나 드는데 경제성이 있겠느냐? 아니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아닌데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겠느냐? 또 뭐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우려들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기왕 하기로 된 마당에 앞으로 이걸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고 발굴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만 잠깐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기회에 전국에서 위치도 좋고 이번에 SOC 조기 착공 등으로 해서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하면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청소년 수련장이나 어떤 캠핑장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는데 좀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그쪽 거기다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 대회 성격이 수련이잖아요. 야야 뭐 수련이고 이렇고 우리 태권도 역시도 정신적인 수양이나 이런 거와 매치가 되기 때문에 태권도도 알리는 이런 좀 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좋네요.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국외가 4만이고 국내가 만 해서 5만을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배 아니면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그 정도만 왔었던 거고. 생각해보면 23년 후면 우리가 철도를 대륙이랑 연결해서 오히려 그 통일시대 통일 열차를 마련해서 평화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 유럽부터 유라시아 대륙부터 해서 우리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철도를 연결시켜서 그걸 부각시켜서 초대하는 방법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큰 그림을 그리시네요. 네, 한번 부지사님 한번. 오늘 말씀해주신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네. 다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네. 계획은 이제 시군과도 같이 하지만 우리 네.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안전에 대한 우려는 이제
불식되도록 가장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그게 첫 번째죠. 네. 그래서 그건 뭐 걱정 안 하시도록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세계에 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축제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좀 즐거워지는데요. 다음 주제가 약간 무거운 주제로 다시 내려갑니다. 예, 군산 고용위기, 경제위기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 국가 예산에도 군산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용 사업비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한 25% 정도만 반영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용위기 내지 경제위기를 위한 해법에 대해서도 조금 단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체 보안산업 육성 관련해서 최근에 군산시에서 삼성의 전장산업의 투자 최적지는 군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지난 8일 삼성이 발표한 투자 계획은 3년간 180조 원 규모입니다. 핵심 투자 부문에 전자장비 부품인 전장사업이 포함되면서 완성차 기반을 갖춘 군산시가 발빠르게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제 광주시나 전남 이쪽도 지금 이 전장산업을 자기네한테 달라고 벌써 막 최고위원 막 데려다가 막 회의하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좀 조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자리 창출이 전북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다는 생각을 갖고 김제에 뭐 특장차가 있고 뭐 완주하고 군산에 우리 상용차, 중대형 상용차는 저희가 전국의 그 94% 이상 그러니까 전라북도 거의 다 생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전장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농기계라든가 특장차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전기로 바꾸고 ICT를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한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력 산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게 이제 전장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GM 군산 공장이 지금 그 활용이 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부하고 GM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고 그걸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정말 물밑에서 그 관련 기업들, 국내외의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삼성 유치해야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이제 삼성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우리에겐 삼성이 굉장히 아픈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우리 국정농단 사건에도 봤듯이 정치적인 역할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많이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전장산업, 미래산업으로 우리가 상용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연히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유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 도민에게 과거 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실망감을 안기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조심히 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반대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새만금에 입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조금 미흡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 예산은 이제 반영이 안 된 건 아까 뭐 공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2,2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산업부를 통해서 예비 타당 조사를 올려놨고요. 과기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과기부에서 저희가 제안한 예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지기지 사업이 군산 지행공장으로 어려운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체 산업으로 정부가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예비 타당 조사에서 하면은 언제 하냐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은 R&D 이건 빨리 먼저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R&D 사업은 일부분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태양도 반영이 돼 있고. 물론 이제 전라북도다 보니 그 도지사의 공약
도지사가 주력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완수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전라북도가 너무 어려운 이제 상황이다 보니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전라북도는 도지사의 공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만 얘기하고 강조하고 신경 쓴다는 느낌? 각기 그 군단위, 시군단위에서 노력하고 특화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모범적인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로컬 푸드로 따지면은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 와서 다 체험도 하고 있고 다 둘러보고 있고. 예, 제가 뭐 순천에 갔는데 막 완주 로컬푸드 막 칭찬을 듣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지금 당장은 뭐 거대한 국책 사업은 제대로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타당성을 보고 될지 안 될지를 잘 판단하면 유연하게 빨리 시군 단위에서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사업들을 지원하고 협조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성과 있게 도와줘야 되는 지원 체계, 협조 체제가 왠지 아쉽다. 네.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지켜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다루는 주제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공약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공약이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예, 제 말씀은 그래서 그 뭐냐면요. 공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뭐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해야죠 저희가.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로컬 푸드 사업 뭐 우리 일자리를 늘리고 예, 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지사님 어차피 말씀 열심히 하셔도 이 부분 편집됩니다. 그래서 아니 자,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사실을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각자 거예요. 입장은 다 이해를 하겠고 뭐 방송 되는과 관련 없이. 혁신도시 금융타운 얘기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주변에는 공단 제2사업과 연기금을 연구하는 금융플러스 센터가 들어서고 기술 창업 공간인 테크비즈센터와 컨벤션센터, 전북금융센터 건립도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북금융타운 조성의 청사진입니다. 네, 지금 기금운용본부 부지 옆에 혁신도시에 금융타운 조성하겠다라는 방침 하에 뭐 30층짜리 금융센터 또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이스 시설,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사업비가 4천억 이상 든다라고 하는데 민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최근 일이다 보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여기에 금융타운이 되려면 30층 건물이 되면 이제 몇 천억의 돈이 3, 4천억이 이제 드는데 그럼 민간이 3, 4천억을 투자해서 그 돈을 뽑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기금운용본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은행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자가 돼서 저희가 30층이 될든 20몇 층이 될든 이제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일정 부분을 좀 담당을 해야 됩니다. 100% 민자 유치가 아니라 전라북도 담당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 리스크를 줄이고 같이 하면 네. 그 민자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민자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저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땅은 전라북도가 제공을 합니다. 네, 서울이랑 부산은 전주랑 조금 달라서 투자할 주체가 있겠지만 과연 전주에 4천억 원 이상을 들일 민자 사업자가 나타나겠느냐,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플랜 B는 있느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사회자님의 질문에 제가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세계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전문 투자 조직인데요. 국제금융센터 지수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24위였는데 2017년에는 46위로 22계단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7위에서 27위로 하락했어요. 20계단. 지금 우리나라 이 금융 쪽 사정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이 한 군데도 입주해 있지 않아요. 서울은 고작 9개 정도. 이제 서울, 부산이 이제
그 금융 산업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으세요. 근데 남이 조금 덜 되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면 그러면 우리의 비전과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갖고 전력 투구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하려는 이유는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없다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현재 600조입니다만은 운용 규모가 향후 뭐 2,000조까지 이렇게 확대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 미래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가지 대체 투자자가 이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이쪽 전라북도에 입지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조건도 부여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금융기관들이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다음에 민자 유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플랜 B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뭐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거. 또 우리가 주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발도 이제 그 복합 시설로 이제 개발이 되게 하고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뭐 전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리려면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별도의 건물을 한 10여 층짜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금융타운을 12층짜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그 구역 내에서 각자 그냥 고만고만한 건물을 2개 져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양 기관이 합심을 하자. 네. 그 양 기관이 합심하면 복잡하죠. 사업 절차도. 근데 2개를 합해서 지키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합해서 지키로. 그만큼 저희가 단합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9월에 어떻게든 이뤄내시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하겠습니다. 듣기로는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그 용역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최대한 빨리 핵심 시설을 입주를 시켜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일환이라고 제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짧게 총평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현안. 저 이 현안은 학교 가는 무거운 책가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가방 무겁고 놓고 싶고 답답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를 잘 풀었을 때는 또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로 가는 무거운 책가방. 그래서 무겁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함께 잘 풀어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많이 애쓰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기 지역이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부분 아까 전에 뭐 이해찬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우리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 조금씩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말과 우리의 기대와 그 전라북도의 노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잡아야 우리 전북이 정말 뭐랄까요 다시 거듭나는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 전라북 도정이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전라북도 경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과 함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따뜻하고 온기가 도는 이제 그런 전라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정기국회라든가를 통해서 법안, 예산, 관련 산업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도민의 계획 그리고 기대와 성과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달려있는 만큼 20대 후반기 정기국회에도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